안녕하세요. 최근 영화를 보거나 여행지에 가거나 또는 당근마켓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번역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기 노력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번역기가 정말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정말 당황스럽고 재미있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번역기를 보면서 정말 이 번역기가 저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함께 영어 교사로서의 본업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번역기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화자의 의도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얼마나 정확하게 의미를 생성하는지, 의미를 잘 전달하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글 번역기, 파파고 번역기를 비교 분석하며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친구가 더 좋은 번역기인지 궁금하시죠?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구글에서는 한 번만 이야기해도 영어로 잘 인식이 되었는데 파파고에서는 수차례 여러 번 반복해서 발음을 해야 인식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파파고 이 녀석 시작부터 너 난 도전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파파고에게 약간 삐딱한 자세로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은 총 6가지의 카테고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두 번역기의 문법의 정확도였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중의적인 구조로 문장을 만들었을 때 각각의 번역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영어의 관용어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네 번째는 영어를 우리말로 얼마나 매끄럽게 해석을 하는지, 다섯 번째는 영어에 없는 한국어 표현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섯 번째는 영어 사전에는 없는 요즘 많이 사용되는 한국어 표현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누구의 승리일까요? 참고로 저는 구글 번역기, 파파고 번역기 어느 쪽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실험은 음성 인식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언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비교 분석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참고하여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 넘게 이 번역기들과 함께 떠들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번역기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들로 인해서 얼마나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실험을 진행했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것들 배워가시고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험, 문법적인 차이에 대한 실험입니다. 어떤 문법을 시험해 볼까 하다가 영어에서만 나타나는 영어적인 표현들을 중심으로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왼쪽이 구글 번역기, 오른쪽이 파파고 번역기의 화면인데요. 첫 번째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문장 구성 능력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 뜨거운 날에 밖에서 2시간 동안 농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놀라울 정도로 두 문장의 영작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료 시제로 시험해 보았습니다. 먼저 과거 완료.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가족들은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다. 참 신기한 문장이죠. 수업 중에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많이 쓰는 예문인데 이 문장에서도 과거 완료형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도에 놀라며 세 번째로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아 영어 시제 학습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문장은 그는 숙제를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구글 번역기와 파파고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그는 숙제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을 구글 번역기에서는 has not finished 라는
현재 완료형 문장으로 파파고에서는 did not finish라는 단순 과거 시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실험한 이유는 현재 완료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답은 구글 번역기가 영작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어 문장에 현재 완료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며 이 표현을 조금 더 현재 완료적인 형태로 바꿔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숙제를 끝마치지 않았습니다에서 그는 숙제를 해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바꿔보았습니다. 그러자 두 번역기 모두 has not don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완료 형태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뭔가 조금 아쉬운 듯하여 현재 완료에서 제일 헷갈린다고 하는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 has gone to의 용법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 보았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강조되고 내신 문제에도 많이 출제되는 그는 가버리고 더 이상 이곳에 없다라는 표현 has gone to the United States라고 영작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결과는 구글 번역기에서는 그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문장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장이 의미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파파고에서는 He went to America and never came back. 제가 기대했던 문장은 아니지만 의도했던 의미를 그대로 잘 살린 문장이 영작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제가 의도했던 의미와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입니다. 분명 더욱 다양한 비교를 통해서 분석해 볼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파파고가 한국어의 의미를 더욱 잘 살려서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법과 관련한 비교 실험에서는 파파고의 승을 주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 구조적 중의성을 어떻게 영작에 반영하는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우선 구조적 중의성이라는 것은 영어 문장의 특정한 구조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I saw a man with a telescope 라는 문장을 해석할 때 이 문장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망원경을 가진 남자를 보았다. 그래서 I saw a man with a telescope에서 with a telescope가 man을 꾸며주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망원경으로 한 남자를 보았다. I saw a man with a telescope. with a telescope가 man을 꾸며주는 것이 아닌 뭐뭐를 통해 보았다라는 수단이나 도구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럼 구글 번역기와 파파고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영어로 I saw a man with a telescope 라고 말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두 번역기 모두 나는 망원경을 가진 한 남자를 보았다 라고만 해석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분명히 중의적인 문장인데 한 가지 가능성만을 두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두 번째 뜻을 한국어로 말할 때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해서 나는 망원경으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자 구글 번역기는 처음 입력한 대로 I saw a man with a telescope 라고 말하며 중의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파파고는 I saw a man through a telescope 라는 문장으로 through, 뭐뭐를 통해라는 with보다 조금 더 명확한 의미의 수단과 도구 방법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번역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파파고가 조금 더 명확한 문장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의적인 문장을 또 중의적으로 만드는 구글 번역기보다 중의적인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만든 파파고가
이번 구조적 중의성 테스트에서도 조금 더 좋은 영어 실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서도 파파고가 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번역기가 조금 더 선전할 것 같았는데 벌써 파파고가 2승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가면 갈수록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헉하는 내용도 있고 빵 터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실험, 관용적인 표현 해석입니다. 영어 학습에서 실제로 그 문화권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이해하기 어려운 학습 분야가 바로 관용적인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구글 번역기 파파고는 이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break a leg 이라고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이 표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break a leg 이라고 하면 다리를 부숴라, 다리를 부러뜨려라 라는 아주 강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역기 중에 파파고만 정답을 맞췄습니다. 바로 행운을 빌어가 올바른 해석인데요. 구글에서는 다리를 부러뜨려라 라는 해석이 도대체 왜 나온 것일까요? 파파고의 해석은 정말 행운을 빌어 라는 의미로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관용적인 표현의 또 두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Why are you under the weather?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몸이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두 번역기가 보여준 해석을 보면 구글에서는 날씨가 왜 너니? 파파고는 모범생처럼 왜 몸이 안 좋으세요? 라고 공손하게 답변을 합니다. 외국인이 만약에 Why are you under the weather? 라고 입력하고 우리에게 이 화면을 보여준다면 날씨가 왜 너니? 이렇게 쓰여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미션 임파서블을 볼 때 나왔던 대사입니다. Are you in or not? 이 표현을 번역기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실험해 보았더니 구글은 당신은 안으로 또는 아닙니다. 제가 입력한 억양을 인식해서 물음표까지 넣어준 것은 너무 고마웠지만 저 한국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반면 파파고는 관용적인 표현을 아주 매끄럽게 잘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낄 거야? 말 거야? 끼다라는 표현으로 제시어인 Are you in or not의 의미를 아주 잘 살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관용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세 가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파파고가 아주 탁월하게 해석해주는 센스를 보입니다. 파파고 승! 벌써 세 분야에 대한 실험에서 파파고가 연승 가드를 달렸는데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실험, 평서문 해석입니다. 위에서 관용적인 표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실험해 보다가 이번에는 관용적이기보다 조금 더 공식적이고 평서문 형식의 문장은 어떻게 이 번역기들을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파파고 번역기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여 정말 수차례 반복해서 말해야 했던 반면에 구글 번역기는 최소 3번 안에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파고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 또 제 발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괴감도 좀 느껴서 좀 많이 삐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The cheese from Denmark made our pizza taste better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The cheese from Denmark, 덴마크산 vs 덴마크에서 나온 치즈. 저는 덴마크산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Quartz and diamond are in transparent form and sometimes get people confused with non-mineral such as glass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구글은 한 번에 딱 역시 쉽게 제 발음을 잘 알아주었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다음은 파파고 차례 걱정이 됐습니다. 이미 연습이 되어 있는 문장이어서 파파고에서도 문제없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19번 읽었습니다. 결과는 해석이 중요한 실험이었지만 저는 말하지도 않았던 words라는 단어가 문장 앞에 떡하니 있습니다.
quartz라고 엄청 강조해서 하다 포기하고 이렇게 캡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quartz라고 한 단어만 반복해서 입력을 했더니 계속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자고 있어서 크게 읽지도 못할 상황인데 오기가 생겨서 quartz라고 목을 긁어내며 소리를 냈는데 결국 마지막에 저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모든 츠츠츠 끝에 hurts라는 단어였습니다. 해석은 어떤가요? 석영과 다이아몬드는 투명한 형태이며 때로 사람들이 유리와 같은 비무기물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영과 아니죠. 파파고가 보여준 거는 단어였죠. 단어와 다이아몬드는 투명한 형태이고 때때로 유리와 같은 미네랄이 아닌 것과 혼동을 일으킨다. 앞부분 석영과 다이아몬드는 투명한 형태이다. 부분은 동일하나 원문의 의미인 사람들이 비무기물과 혼동할 수 있게 만든다 라는 의미와는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구글 번역기는 목적어인 people을 주어처럼 해석해 버렸고 파파고는 목적어를 아예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판가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세 가지 실험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던 것은 덴마크산 선방을 한 구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음으로 인한 고생으로 따지자면 구글에서 완승을 선언해주고 싶지만 그것을 뒤로 한다면 아주 미약하게 구글 번역기의 승이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한국어에는 있으나 영어에는 없는 표현에 대한 실험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어서 참 재미있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된장찌개를 잘 끓인다 라고 말해보았습니다. 구글 번역기는 He boils miso soup. 파파고는 He's good at making soybean paste stew. 구글 번역기는 일본인의 된장인 미소라는 한국을 배려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파파고는 soybean paste stew, 콩으로 만든 장이 들어간 국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아주 상세하게 된장찌개를 묘사해 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모모를 잘한다 be good at ing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구글 번역기를 또 분석을 했을 때 구글 번역기가 설렁탕을 잘 모르길래 한 번 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야, 너 설렁탕 잘 먹는다 라고 했을 때 구글 번역기가 Good luck to you 라고 번역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랐습니다. 설렁탕에 독이 든 것도 아닐 텐데요. 설렁탕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빈다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 될까요? 한번 상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번역기가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이제는 Good luck to you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You eat well in the snowballs 라고 말했습니다. 너 눈덩이에서 잘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눈덩이에서 무엇을 잘 먹는다는 말일까요? 반면에 파파고는 시원하게 옳게 말을 합니다. Hey, you are eating solongtang well. 송롱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hey라는 표현으로 원래 의도한 문장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세 번째, 시계를 차다라는 표현이 각 번역기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구글 번역기 보세요. 시계를 발로 차버립니다. I kicked the clock. 아, 정말 빵 터졌습니다. 파파고는 제가 계속 찾다 라고 발음을 해도 계속 찾다 라고만 인식을 하더군요. 귀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구글 번역기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찾는다. I find my watch. 마음에 쏙 드는 번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글 번역기보다는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요즘 정말 많이 쓰는 말일 텐데요. 독자님들은 방학 때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표현은 아주 영어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두 번역기에 입력을 했을 때, 발음을 했을 때 이 두 번역기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방학 때 계획이 어떻게 돼? 라고 입력을 했을 때 구글은 How do you plan for your vacation? 당신은 어떻게 방학을 계획하시나요? 라는 방법을 묻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지만 팝하고는 원래 의도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의미를 잘 살려서 What are your plans for the vacation? 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담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두 번역기가 모두 How old are you? 라고 동일하게 정확한 번역을 했지만 계획을 묻는 표현에 대해서는 구글이 많이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실험, 우리말에만 있는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바꾸는가에 대한 배틀은 파파고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시계를 발로 차다는 것은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실험입니다. 요즘 사용되는 우리말 관용 표현에 대한 실험입니다. 요즘 실화냐, 카톡해, 열일한다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일상용어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표현들이 각 번역기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화냐 라고 말을 했을 때 구글 번역기는 로봇처럼 해석을 합니다. 트루 스토리, 실화, 궁석체 같은 진중함이 느껴지는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파고에서는 Is it a true story? 기특하게 물음표까지 넣어서 그거 실화니? 라고 번역해주는 센스를 보입니다. 두 번째, 카톡해. 먼저 파파고부터 보면 Talk to 카칵 when you get home. 카칵의 얘기에 집에 도착하면 카칵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면 무언가에게 말하라는 의미는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카카기라고 하면 요즘에 적어도 카톡이라는 것은 유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번역기는 When you get home, 네가 집에 도착하면 말을 잊지 못합니다. 저 같으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네가 집에 도착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친구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열일한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강동원이 출연한 영화의 리뷰에서 강동원의 얼굴이 열일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번역기에 넣어봤더니 구글에서는 In the movie, 강동원's face was open. 그 영화에서 강동원의 얼굴이 열렸어. 강동원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는 것일까요? 얼굴이 어떻게 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빵 터지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파고에서는 In the movie, 강동원 worked hard. 의도한 얼굴이 열일했다. 외모가 영화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라는 의미를 잘 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어식으로 그 영화에서 강동원이 열심히 일했다, 활약했다라는 의미로 적절하게 번역하는 센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섯 번째 실험에도 파파고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럼 최종 점수를 살펴볼까요? 구글 번역기 1, 파파고 번역기 5의 결과로 파파고의 승입니다. 짝짝짝짝짝.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섬세함과 탁월함에는 파파고, 표현하기와 듣기 능력은 구글 번역기. 이렇게 큰 차이점으로 접근하시어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응원과 긍정적인 표현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데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